12월 3일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시민들의 응원봉 빛의 혁명을 보면서 참 1년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금방 지난 것 같으면서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었어요. 그럼요. 그 와중에 아니, 이 윤석열 이제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석방됐잖아요 그 전에. 그리고 석방되기도 하고. 네. 구속 취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이거 좀 예. 어떻게 견뎌낸 것도 참 대단하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뉴욕 검찰관님도 이 재판부의 판단이나 예. 아니면 체포를 안 당하려고 하는 윤석열의 그 저항이나 고비고비마다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 지켜보는 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처음에 그 체포 저항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좀 실망스러웠고 네. 저럴 거라고 예상을 하죠 다들 윤석열 씨. 그러면 그 예상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예상을 하면은 네. 항상 그 최악의 최악으로. 모습을 보여주니까 때로는 그 최악 이상까지도 보여주니까 정말 속이 상했죠. 특히 그리고 가장 황당했던 거는 그 구속 취소 결정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풀려나면서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그 뒤에는 그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뭐 바보처럼 박수 치고 예. 있고 또 경호처에서는 이렇게 완전 무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총기까지 드러내면서 이렇게 호송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고요. 네. 어찌되었던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김상욱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나마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서 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다행스러운 상황이지만 아직도 오늘 추경호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초반에 언급하셨지만 그래서 내란 전담 전담 재판부가 재판부. 필요하다. 제가 6월달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어떤 일을 대할 때에 제도로 접근할 것이 있고 사안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도로 접근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부작용도 검수해야 되고 유예기한도 필요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하지만 사안에 대한 것은 힘있게 신속하게 빨리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12.3 내란에 대한 것 특히 윤석열 재판에 가는 것은 사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은 사안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내란 전담 재판부 두 번째 내란 특별법 세 번째 3대 특검인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 1년이 다 돼가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내란 특별법 둘 다 아직 결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위 통과해서 본회의 올라가서 이제 빨리 이제 추진할 일만 남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추경호에 대한 영장 기각이다. 또 지금 윤석열에 대한 내란 재판, 내란 수개에 대한 재판이 제일 먼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그 수하들에 대한 재판도 속도를 제대로 낼 수가 있는데 네.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또 경우에 따라 지금 6개월 다 되어 가잖아요. 원래 우리 형사소송법상 6개월이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 때문에 이제 법 개정하는 것이 올라가 있긴 한데 내란 전담 재판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위헌 소지 얘기도 하시던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 때문에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체계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사건 배당과 또 법관의 인사와 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과연 지금처럼 그냥 일반 배당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담재판부 너무나 필요하고 빨리 우리가 전담재판부를 통해서 좀 믿을 수 있는 재판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내란 종식이 빨리 되죠.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되느냐, 그러니까 빛의 혁명이 완성이 되느냐, 이건 또 재판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윤준 변호사도 네. 이거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사안이기도 그렇죠. 한데.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이제 1심도 관할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아직 내란으로 인해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겠지만 뭐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아마도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로운 또 그렇죠. 증거들이 나오고 김안방이라는 폴더에서 이제 직접 수사를 V0라고 불리는 김건희로부터 전달받은 그런 거를 다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든 수사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는 관계인데 음. 그렇다면은 이거는 내란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런 소통이 없었을까? 그에 대해서 지금
보도된 사실이 없을 뿐이지 저는 뭔가 소통의 증거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란 관여자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 건에 대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되면은 거기서 넘겨받아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지금 뭐 박성재 전 장관, 김건희 네. 메시지 말씀하셨지만은 박성재 전 장관과 네네. 그때 이제 대통령 배우자 예, 김건희가 나누는 그 메시지 좀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예. 사실은 뭐 그 메시지가 주고받았던 시점이 2024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때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그 참 어떻게 보면 박성재 장관이 되게 좀 근엄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 아닙니까? 그렇죠. 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를 법무부 장관한테 묻는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그 문자 메시지를 뭐 주고받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 이런 게 밝혀졌더라면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도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이 기각됐지만은 예. 이게 영장도 당연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일부 가져갔다라고 들었는데 네. 김건희 특검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저 재판 보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처음에 내란 특별 재판부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개별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재판부를 만드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보면은 내란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런 중대한 사건 이렇게 국민의 그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건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고 다수의 관련자가 있는 복잡한 사건을 우리나라 법원이 이렇게 좀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배당 과정, 그 다음에 소송 지휘 과정,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의 그 여러 가지 보여준 모습이라던가 이 법정 질서 소란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저도 내란 전담 재판부의 취지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뭐 소위도 통과가 됐고 전체 회의 결쳐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일만 남았는데 늦어진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깝고 답답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목소리를 또 열심히 내고 있지만 네. 더 열심히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좀 이 부분 말씀을 예. 조금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지금 우리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김용현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하는 짓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법치나 사법의 틀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아하. 자, 이게 극단적인 극우의 모습인 거예요. 감시 뭐냐면 명령을 받았던 우리 그런 사회의 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 가치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 망가뜨리는 방법이 혐오, 갈등, 선동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법치의 틀 안에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극단적 극우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에 적은 극우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보수라면, 보수주의자라면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가치, 헌법 질서, 실질적 법치, 사회의 통합, 사회의 틀, 민주주의 이걸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목숨 걸어야 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 과정을 보면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어떻게든 정치 재판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재판을 못하게 하고 판사님들에게 계속 모욕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 사법부도 일부 또 같이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럼 사법부가 나서서 같이 사법체계를 부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엄단하게, 더 엄중하게 이걸 이 내란 재판은 다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 기회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보수당 이름 쓰지 마십시오. 보수당 아닙니다. 보수당은 헌법 지켜야지, 민주주의 지켜야지, 혐오 네. 갈등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얘기해야지 그게 보수당인 거지. 정반대로 가는 것은 반보수당이죠. 반보수당. 그렇죠. 네, 반보수당이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되니까 국민이 이재명 내란몰이 심판했다. 계엄 과거 뭐 마침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이 기각이 된 게 국민의힘에는 더 큰 독이 됐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국민들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했던 그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영장을 기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 박수를 치고 내란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정당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죠. 아 예. 네. 정답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피켓을 정답입니다. 네. 해체하라. 왜 동조합니까? 음, 무슨 보수입니까? 내란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 선동죄로 조사받는 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장동혁 당대표입니다. 현 당대표. 게다가 추경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네. 그 내란의 밤 때 했던 일 그걸로 부족해서 12월 19일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인과 함께 나눈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되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계엄이 잘 되었으면은 아니 무려 16일이 지난 다음에도 잘 되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당일 밤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당일 밤에는 그러면은 계엄이 안 되길 바랬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들, 네. 당사를 바꾼 행동들 그런 것이 바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추경호에 대해서도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계속 내란을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답은 이겁니다. 네.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이런 피켓을 네. 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또 갈 길이 멀다. 지금 뭐 종합특검 얘기도 지금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네.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 종합특검을 통해서도 밝혀내야 근데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네. 마음 급하다고 해서 함부로 또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종합특검 부분입니다. 뭐냐면 아직 3대 특검에 대해서 정리된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 기관을 통해서 수사하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대 특검 결과를 보고 3대 특검에 미진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미진한 것을 특검이 아니고서는 풀 수 없다라는 충분한 대국민 설득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는 아니에요. 빨리빨리 하면은 이틀 만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절차는 밟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급하지만 상대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되고요. 네. 이럴수록 우리는 절차 잘 지키면서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야 그러면은 그거 한 몇 달 동안 하지 말자. 아니에요. 하루 만에도 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그 점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네.